네, 그럼 본격적인 실습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오전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느끼셨을 게 최적화라는 부분에 대해 감은 잡았지만 그래도 이걸 실제로 활용하려면 엑셀 단위이든 어떤 코드 단위이든 그래서 이것을 코드로 어떻게 옮기는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연구자로서 처음 그 부분으로 넘어가는 지점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체 중심적으로 이게 뭐다라고 보여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더 약간 이론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최적화 알고리즘과 그것을 우리가 어떤 코드로 만들어서 실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최적화 알고리즘의 구성 요소를 코드 요소로 어떻게 변환시킬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어떤 변수나 함수나 해가 있는 것과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과 코드 영역에서 우리가 흔히들 인티저, 플로트, 딕셔너리, 리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이것들을 잘 핸들링할 수 있어야 문제없이 알고리즘을 구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최적화 알고리즘 쪽의 구성 요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최적화 알고리즘은 두 가지 요소를 반복 실행하지요. 일단 해 집합에 속하는 원수들을 대상으로 목적 함수의 값을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내가 알고 싶어하는 구조에 대해서 이 함수는 어떠어떠한 값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정말 맞는지 목적 함수라는 것을 계산해보면서 내 가정이 정말 맞았는지 테스트를 해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어떠한 해가 더 좋은 해인지를 끊임없이 더 개선하는 과정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해가면서 이 문제에 가장 적합한 그런 조합의 키워드들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구해내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죠. 간단한 예시를 제가 좀 너무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아서 간단한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5,000원이 있는데 200원짜리 사과와 300원짜리 배 근데 배는 상점에 6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칼로리도 챙기면서 건강하면서 소세지는 1,000원이고 이랬을 때 가장 높은 만족도를 갖는 사과, 배, 소세지의 조합은 과연 몇 개씩 사는 게 올바를까요? 이런 것들이 어떤 최적화 문제이고 몇 개다 라고 하는 게 해가 됩니다. 사는 것은 사람 마음 자유이기 때문에 해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만족도 자체는 해마다 다를 것입니다. 사과만 25개를 산 해는 만족도가 높지 않겠죠. 소세지만 5개를 산 해도 만족도가 높지 않지만 적절히 조합하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전 알고리즘에서 이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적화 문제에는 크게 해, 목적 함수, 제약 조건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램 구성 요소로는 해의 경우는 단순하게 우리가 어떤 변수들의 조합이다 라고 한다면 리스트나 배열의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2개, 배를 3개, 소세지를 하나 사겠다 라고 하면 2와 3과 1이라는 어떤 정수로 구성된 리스트를 선언하는 게 제가 해를 만든다 라고 말하는 행위인 거죠. 그 다음으로 목적 함수란 그래서 만족도가 얼마였는지 그 해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사과를 아주 좋아하니까 사과 하나 샀을 때마다 플러스 5점, 소세지는 건강에 나쁘니까 마이너스 1점 이런 식으로 어떠한 해가 주어졌을 때 그것의 만족도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이런 과정은 보통 프로그램에서도 함수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부르는 우리가 함수를 정의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상점에서 예를 들어 배를 6개 이상은 팔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배는 5개까지밖에 살 수 없게 하는 제약 조건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은 배를 7개, 8개 사는 해도 상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해가 실제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해만 또 따로 고르는 필터링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필터링 과정은 초기화 함수를 할 때 아예 배는 1에서 5의 범위 사이에 있는 정수로 결정하도록 할 수도 있고 배는 그냥 아무 임의의 랜덤한 숫자다라고 가정한 다음에 만약에 if라는 조건문을 넣어서
만약에 배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많이 사야 된다라고 하면 쳐내는 방식으로 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에서 가장 중요한 반복이라는 요소는 이제 코드에서는 for문이나 while문을 활용해서 여러 번 그 구간을 반복 실행하는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네, 예시를 보시면 제가 앞으로 제약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것 같은데 제약 조건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해가 0 이상 1 미만의 범위에 속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한편 0.4와 0.5 미만에는 속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만 들으면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해를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이게 실제로 코딩을 해보면 0에서 1 사이에 근데 0.4와 0.5 사이는 아닌 해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좀 번거롭다기보다는 한두 번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랜덤이라는 모듈을 활용하면 0 이상 1 미만의 임의의 플로트 변수는 정말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이런 제약 조건이 있다라고 한다면 0.4 이상 0.5 미만에 속하는 해는 나중에 제외를 해주는 게 꼭 필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해와 우리가 최적화 문제에 어떤 가능한 해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현 가능한 편리한 방식으로 구현 가능한 해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지점을 이해하시면 어떤 앞으로 GA를 이제 업무에 활용하실 때 조금 더 고생을 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